자, 오늘의 이제 주제로 들어가겠는데 자녀와의 신비로운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 자녀가 탄생할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아이가 하나 탄생하면 그 순간에 부모가 탄생해요. 부모가 탄생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새롭게 탄생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탄생해요. 삼촌이 이모가 고모가 형이 순간적으로 이 장미꽃을 인상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탄생할 때 무한한 창조력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탄생의 그 신비를 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예. 놀라운 생명력과 창조력을 우리한테 이 아이가 선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정말 그 아이한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축복을 얻는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죠, 이제. 예. 그런데 그 문제가 내가 아까처럼 고정관념을 보고 아이를 잘못 보고, 예. 이 아이는 말이죠. 그렇게 무한한 창조력으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은 우리보다 훨씬 진화된 존재예요. 따라하십시오. 내 아이는 나보다 훨씬 진화된 존재이다. 유전학으로 봐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 한번 봐보십시오. 아이들의 삶과 생각과 저는 저희 아들을 볼 때도 제가 그때 당시에 하고는 너무도 놀라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시죠?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너무 뛰어나십니다. 나보다 훨씬 잘났는데 왜 내가 그 아들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하고 보니까 이 아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잘못이었어요. 예.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 자식은 부모 조상이 다시 온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귀하게 바라보고 그 아이가 훨씬 나보다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믿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역할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나한테 정말 나를 선택해온 이 귀한 아이가 나를 일깨워주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부모를 만나죠.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잘 못 보면 배우자를 만날 때 그 나머지를 비춰주는 배우자를 만나게 돼요. 또 배우자에서 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누가 보여주냐? 자식이 보여줘요. 근데 만약에 그 자식과의 보여주는 거 보지 못하고 갈등하면 또 윤회하게 되죠. 또 그런 부모를 또 만나고 또 이렇게 윤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 윤회에 성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깨어나는, 내가 바로 서야 된다. 그게 부모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예, 그것을 위해서 아이를 통한 마음일기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온산 마음일기 같이 한번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지금까지 아이가 나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예. 왜 그럴까? 정말인가 이게? 예. 그것을 오늘 이 일기를 통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기가 조금 변했습니다. 사실은 이 일기의 그 첫 출발이 첫 단추를 키는 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옛날 일기가 조금 다른 것이 일어나는 감정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맨 먼저 올렸습니다. 예. 내가 일기를 어느 때 쓰느냐 하면
갑자기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짜증이 나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때 나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맨 먼저 올렸습니다. 일어난 감정에.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떨 때 속상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저는 아들 또는 딸이 종종 내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낸다. 이런 경우 거의 비슷하게 경험하시죠? 예, 저희 어떤 분은 아이가 막 컴퓨터를 하고 있어서 못하게 했더니 방문을 팡 박차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그렇게 왔습니다.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 화를 더 내네? 이럴 때 많이 속상했죠? 속 안 상했습니까? 속상하죠. 예. 근데 제가 아까 이 마음꿈의 첫 단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일어나는 마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화나고 속상한 것은 참 좋은 것이다. 나를 깨어나게 하는 메시지가 저 속에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거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쓴 약 쓰지만 몸에 좋다고 먹지 않습니까? 그죠? 화가 날 때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내가 잘 들여다보면 내 내면의 어떤 분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변 이야기 들었죠. 대변을 잘 배설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예, 화를 잘 내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걸 나쁘다고 했기 때문에 참게 했죠.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한테 집어던져 나쁘다고 하니까. 예. 당신 그따위밖에 못해? 뭐 이렇게 화를 낸다고. 내가 화가 난다고 깨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가 일단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오. 화는 내가 만든 것이다. 이것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발견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 왜 나를 괴롭히니? 나 화나게 하지 마. 옛날 우리 저 부모님들도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야 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화는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뭐 감성을 많은 그 훈련, 마음 공부해 보면은 일단 화는 네가 내는 거다 해놓고 이걸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다시 깨야 돼요. 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내가 안 만들 수도 있겠죠. 내가 주인공이 되면. 그렇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일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화나고 속상할 때 제가 밑에 현실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왜 화가 나느냐면 이 현실 상황을 생각의 창에서 아들이 종종 내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면 안 돼 하는 현실상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질 때 화가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죠. 비가 내리는데 비가 오면 괜찮아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안 돼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막 짜증이 난다고. 아들이 종종 내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도 돼. 그럼 어떻게 화나겠습니까? 화를 내도 돼 했는데 화나겠습니까? 안 나죠. 안 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느꼈죠? 예. 그게 돼 하면 화가 안 나요. 안 돼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돼 하느냐는 겁니다. 저렇게 아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낼 때 내가 팍 짜증이 날 때 내가 어떤 판단 분별을 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저는 아들이 그만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어떤 판단? 어떤 분은 뭐 예의가 없다 이런 판단도 하겠고, 어떤 분은 뭐 건방지다 이런 판단도 하겠고, 또 어떤 판단 하십니까? 왜 이렇게 판단이 다를까요? 다른 것은 아들이 내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놀라운 자각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야 됩니다. 예. 만약에 내가 저런 내 아픔이 없다면 아이가 저렇게 화를 팍 내고 갈 때, 저놈이 나한테 애정 표현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속상해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연민의 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건강하신 분은.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막 무시감을 느끼고 아들이 그만하다고 내가 딱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쭉 한번 기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깨어남의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현실 수용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화나고 속상한 것은 내가 현실을 거부하고 아들을 그만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내가 더 그만하다.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 거울에 비친 모습보다 내 실제 모습이 더 분명한 겁니다. 더한 겁니다. 아들이 내 얼굴을, 내 모습을, 내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 사실을 사람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마음 공부의 마지막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게 그래 맞아. 수용되시는 분은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수용되시는 분. 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기다려서 보십시오. 예. 근데 본인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으면 압니다. 내가 더 그만하다. 그 사실을 성찰해서 자각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죠. 아들이 나를 비추어줬구나. 아들 문제가 아니구나. 거울 속에 나타난 내 얼굴에 묻은 검정은 거울이 문제가 아니고 내 얼굴의 검정이구나.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마음 공부는 말이죠. 눈을 뜨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더 거만하다. 내가 더 게으르다. 내가 더 예의가 없다. 그런 연습을 자꾸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문제가 보이면 내가 더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정말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들, 대부분의 분은 전혀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너무 잘 평가하죠. 또 문제가 많아. 너가 고쳐야 돼. 마음 공부는 상대를 고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고치자는 겁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깊게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 보면 내가 느끼고 깨어날 때까지 아들은 그만해야 한다. 이거 뭡니까? 거울의 모습은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에요. 인연의 역할이에요. 내 앞에 왜 얘가 나한테 그렇게 보이는가? 나를 들여다보는 부모가 될 때 그 아이가 나와는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예. 나는 인정과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저도 가만히 아들하고 하면서 갈등할 때 보니까 아이한테 내가 대접받고 싶어요. 그게 숨겨져 있더라고. 내가 이 아이한테 아빠로서 좀 권위도 세우고 싶고 뭔가 내가 했던 거 좀 아빠 고맙다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오히려 이놈이 더 안 하네 할 때 막 화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내 문제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이한테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예. 세 번째 보십시오. 현실은 언제나 옳다였습니다. 아이가 나 앞에서 내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는 그 현실이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왜 정의입니까? 거울이니까. 거울로 비춰주니까. 아마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혼란에 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우리가 너무 어떤 정의 불의를 바깥에서 규정을 해놨다고. 그런데 깨어난 눈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 여기에 검정이 묻었는데 거울 속에 내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어야지. 그게 안 묻어 있다면 어떻게, 그게 불이죠. 그래 있어야 내가 닦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여러분 놀라운 자각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예. 그 현실이 옳은 겁니다. 아이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깨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너무 많이 내가 아이를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내 소유로 삼은 분들은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와 아이의 갈등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자, 마지막에 아들과 나는 그만해도 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아들과 나는 그만해도 된다. 해도 돼. 아까처럼. 경험해야 돼요. 그만도 해봐야 돼요. 어쩌면 말이죠. 알고 보니까 당당한 모습이에요. 당당한 모습이 나는 그만하게 보이는 것이 내가 저러면 안 된다고 하는 내 틀 때문에 아이의 모습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돼. 이게 놀라운 신뢰입니다. 상대한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과 나는 그만해도 된다.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편합니까? 이게 지금 읽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더 명료화시킨 겁니다. 그래도 돼. 화내도 돼. 왜? 나도 화내니까. 나도 그만을 뜨니까. 왜 나는 하면서 애를 못하게 하느냐. 그래도 돼.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게 되면 보십시오. 창조의 창에 가면 창조의 창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삶을 창조하는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다. 모든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이게 놀라운 내 존재에 대한 결정이에요.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의 주인, 내가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내 아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인연이라고 내가 결정합니다. 너가 위대하다고 내가 결정하면 돼요. 넌 문제투성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럼 문제투성이 아이가 나한테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나타난다. 이게 뭡니까? 네가 조물주니라고 한 소태산의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게 일체유심조다. 한 존재를 너무 나한테 귀한 존재구나, 소중하구나, 이렇게 내가 그를 결정하면 그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난 너 미워해. 아니에요. 먼저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먼저 바뀌었어요. 그것을 이 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와 아들은 능히 거만하기도 하고 상냥하기도 하고, 이게 뭐면 성품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모습. 거만한 아이일수록 겸손함이 안에 있습니다. 강한 아이일수록, 사람일수록 약함이 안에 있어요. 이게 어느 날 탁 뒤바뀌어 나타납니다. 그걸 이렇게 넓게 바라봐 줄 때 우리 시야가 넓어지죠. 인간을 바라보게 되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선하면서 악한 사람이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은 선하면서 착한 사람이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악함이 전혀 없고 온통 선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선하면서 악한 사람이 지선의 사람이에요. 예. 필요할 때는 내가 아이를 꾸짖어야 되겠죠. 나쁜 아빠가 되어야 되겠죠. 또 어떨 때는 사랑을 줄 수도 있는 아빠. 예. 그게 인간 멋진 사람이죠. 예. 너무 우리는 이 이념으로 어떤 것이 나쁘다 해서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불구가 돼요. 예. 이 메시지는 뭐 우리 성리품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경험을 하는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다. 예. 나와 너가. 인간이 이렇게 와서,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 35억년의 정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더구나 이 땅에 와서 이 법을 만나고, 정말 여기 참석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분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마지막이 뭡니까? 따라하십시오. 흐뭇하게 바라본다. 아이가 화를 내고 나한테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말 잘 듣고 잘 사는 아이를 흐뭇하게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그 아이를 진짜 그 속에 말 듣는 아이가 있음을 보고 흐뭇하게 바라볼 때 나도 정화가 일어나고 아이도 정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마음이 욱하고 일어날 때 이 일기를 쓰시면 내 내면이 보이게 되고, 예,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가 저희들은 마법의 박수다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깨어나서 제대로 아이를 볼 수 있구나. 그렇게 바라볼 때 아이는 정말 더 멋진 아이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향해 성장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아이입니다. 왜? 우리가 훨씬 진화된 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할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이거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각 돌아가셔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 그렇게 할 때, 저는 그 엘리베이터에 탈 때나 이럴 때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넌 정말 멋진 아이구나, 넌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한번 해주면요, 다음에 지나가다가 잊지 않고 저한테 인사를 해요. 야, 아이들이 너무 내면의 인정을 해주면 아이들은 감흥하는구나, 그렇게 커가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쩌습니까? 아이들을 막 나쁜 놈이라고 뭐라 하고 뭐 질책하고, 이게 너무 많은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을 빨리 자각하셔야 돼요. 최고의 점수를 주셔야 돼요. 예. 따라하십시오. 내 아이는 100점이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 당신은 내 아이는 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노래를 같이 한번 교감하면서,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박수. 자, 이제 바꿔야 할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디슨의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이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에디슨이 집에 있을 때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여자 선생님인데 에디슨을 가르치지 못하겠다. 그분이 어떤 표현했냐면 얘는 뒤죽박죽이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못 가르치겠다. 데리고 가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인류의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 인류 문화의 위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에디슨. 이 에디슨은 말이죠,
어머니가 아니면 이런 에디슨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만약에 그때 그렇게 갔을 때 선생님 말을 믿고, 야, 이놈아, 너 학교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 엄마 창피를 주니? 엄마가 막 울거나 막 짜증냈다면 아마 그 에디슨의 자존감은 그냥 추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디슨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 에디슨을 잘못 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건강하신 모습이에요. 에디슨을 품에 안으면서, 야, 너는 호기심이 많지 않냐? 나하고 공부하자. 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그랬어요. 너무도 위대한 분이에요. 에디슨 어머니가. 너무도 건강한 분입니다. 집에 와서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울부짖었다면 그 아이는 말이죠, 위대한 박물가로 성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이를 누가 뭐래도 어머니 한 분이 믿어줄 때 그 아이는 얼마든지 클 수가 있다. 제가 이 에디슨의 어머니 이야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은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 일을 하자는, 할 때 여기 계시는 우리들 아이들이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인물들로 다 성장할 수가 있는 이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이게 책을 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뭐 아침마당에 나오도 유명한데 그 책 내용성이 아주 저를 감동 주는 이야기를 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그 책 속에 냈냐면, 카우아이라고 하는 그 하와이의 어느 조그만 섬 이야기는, 그 섬이 1955년도 무렵에 뭐 너무 열악한, 가난하고 뭐 범죄와 마약과 뭐 폭력이 넘나드는 그런 마을이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그 심리학자, 뭐 외과 의사, 뭐 사회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을을 연구를 했답니다. 30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분명히 잘못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약 800여 명의 아이가 탄생했는데, 그 아이들 800여 명 중에서도 201명, 더 열악한, 더 부모가 막 이혼하고 뭐 아이들한테 폭력하고 마약을 섭취하고 그런 여건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쯤 되었을 때 놀라운 원래 기대했던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201명 중에 72명이라는 아이, 3분의 1이 넘는 아이가 너무도 건강한 아이로, 훌륭한 아이로 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에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이거 참 난감해가지고, 도대체 원래 계획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하다가 여기에 무언가가 뜻이 있게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분이 다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는가. 그래서 그 예를 듭니다. 얘 속에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머니가 16세, 아버지가 19세, 그냥 결혼 전에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놓기 전에 3개월 정도 되어 두고 억지로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놓겠는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20kg밖에 되지 않아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한국 전쟁 군에 가버리게 되고, 어머니가 이 애를 기르다가 10살 때 어머니가 그냥 도망가 가버려요. 정말 뭐 너무 상황이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초등학교 이후부터 학업 성적이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고,
너무도 성격이 명랑하고 학교 고등학교 때는 말하자면 그 학생 회장까지 하고 대학 4년제 대학 미국의 4년제 대학에 4년간 장학금을 받게 돼서 갈 수 있는 역할까지 큰 겁니다. 너무도 놀랍다. 뭐 그런 얘들이 그 72명 아이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멜이라는 여학생은 어머니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가지고 애를 어릴 때 계속 이렇게 매질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얘는 말이죠. 너무 건강이 커가지고 내가 정말 심리 치료사가 돼서 어머니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을 치유해주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건강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심리학의 아름다운 사실을 발견하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공한 아이들 속에는 누가 한 사람이 그를 조건 없이 믿어주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 그가 할머니였든지 할아버지였든지 삼촌이든지 동네 아저씨였든지 누구든지 그를 따뜻한 신호를 사랑하고 조건을 믿어주는 아이가 있을 때 아무리 열악해도 건강하게 커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표했어요. 야,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가슴 벅찼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제 어떤 아이든지 바라보면서 따뜻하고 애정을 보내는 작업을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다 바로 선다는 겁니다. 인간의 위대한 불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한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억지로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아이들을 거울을 통해서 내 내면을 성찰하는 삶을 살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까 저 마음일기에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마음이 정말로 그가 나를 속상하고 화나게 했던 그가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정말 그 에디슨의 어머니처럼 또 그 카와이 그 섬의 그 아이들 너무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그를 따뜻하게 봐주고 무조건 신뢰해 줄 때 그 아이는 너무도 멋지고 아름답게 자란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결실이 너무도 아름다운 성공적인 결실을 보내주고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실이어서 그 책에 그렇게 소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문제는 어른들의 시선이구나. 어른들의 틀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막 화가 났던 겁니다. 저도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은 나이며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